네, 저번 시간에 이어서 또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재에 보시면은 이제 227페이지 박스에 상속 순위 저번 시간에 한 거거든요. 그럼 여기를 먼저 좀 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해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이 상태에서 봅시다. 이 상태에서 만약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하면 그러면은 아버지가 피상속인 되죠. 피상속인. 그죠? 이때 상속인은 누구죠? 상속인은 어머니, 그 다음에 아들, 딸 이렇게 세 명이에요. 세 명. 손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손자의 아버지, 즉 아들이 이 피상속인의 아들, 그죠? 이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상속인이 되면 이 사람 상속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상속인이 이거 다 끝나요. 상속인은 이렇게 돼 있으면 만약에 지분을 어떻게 갖고 가느냐? 우선순위는 일단 다 n분의 1씩 해. n분의 1씩 가져가고 배우자는 거기에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거기에 5화를 더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민법에. 즉 1.5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분이 피상속인이 재산을 만약에 350을 남겼다라고 하면 이 배우자의 몫은 1 더하기 1 더하기 1.5분의 본인 거 1.5 그죠? 이렇게 가져가는 거야. 350이 아니라 350이면은 3.5분의 1.5가 되죠? 150이 되죠. 150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 자녀는 100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속분이 이해되세요? 이게 되는 거고 이 간단한 예를 먼저 제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교재를 나가는 게 아마 교재를 이렇게 보시기 훨씬 더 쉬우실 거예요. 교재만 계속 읽으면은 교재 계속 설명드리면 헷갈리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런 상태인데 여기서 이제 안타깝게도 아들이 먼저 사망하는 거야. 아들이 먼저 사망하고 그 다음에 얼마 있다가 시간이 흘러서 아버지가 사망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래서 아들이 사망한 거는 뭐 정상적인 상속 처리가 됐다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상속인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상속인이 이렇게 되면 배우자 있죠. 배우자 직계 비속이 쭉 하는데 분명히 딸이 있죠. 되고요. 근데 아까는 아들이 살아있으면 여기서 끝난다고 했지만 사망했잖아요. 그러면은 직계 비속을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서 상속인이 되죠. 상속인이. 그래서 마찬가지로 어떻게 상속분이 되느냐 각각 n분의 1씩 하고 그죠? 1씩 가져가고 거기에 피상속인의 상속인 5화를 더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만약 이 손자가 그죠? 손자가 이제 응애하고 태어났다. 그래서 이게 뭐 젖먹이다. 뭐 그것도 상관이 없고 심지어는 태아이다. 뱃속에 있는 애기라고 하더라도 상속권은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권하고 상속권은 예외적으로 복중태아라고 하더라도 인정이 됩니다. 민법상 두 가지는요. 그래서 응애하고 태어난 아이뿐만 아니라 분명히 이제 뱃속에 있다라는 게 이제 의학적으로 확인이 된다면은 당연히 나중에 이제 태어나게 되면 그때 상속에 대한 게 모두 다 이제 돌아오게 되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단 이 정도 상식을 갖고 사례를 한번 접하고 나서 교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다시 그 227페이지 상속 순위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박스부터
1순위는 직계 비속과 배우자, 2순위는 직계 존속과 배우자, 3순위 형제 자매, 4순위는 사촌인의 반계혈족.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다시 이제 228페이지 1순위부터 차례차례 보면요.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 그죠? 과 배우자, 그죠? 보시면 직계 비속이 2명 이상인 경우는 어떻게 한다? 촌수가 같으면 동순위가 되고 촌수가 다르면 가까운 쪽이 뭐 선순위가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는 직계 비속과 공동상속인이 된다. 그리고 태아는 동그라미 3번 태아는 상속순위에 있어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4번 직계 비속에 대하여는 대습상속이 인정된다. 지금 이제 두 번째, 아까 이제 첫 번째는 이 아들이 살아있는 경우, 두 번째는 이렇게 사망한 경우를 예를 들었는데, 그러면은 이 상속이 여기를 통과한다 그랬죠. 이걸 갖다 대습상속이래요. 대습상속. 이때는 대습상속이에요. 대신 받아들인다. 대신 습득한다는 얘기예요. 대신 받아들이는 상속이라서 이건 대습상속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아들이 사망하지 않았다면 대습상속은 뭐 인정되지 않겠죠. 사망을 전제로만 인정되는 거예요. 이 손자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그리고 대습상속은 직계 비속으로만 인정이 됩니다. 비속으로만. 동그라미 선 밑에 화살표 보시면 직계 비속에 대하여는 그것이 자연혈족이건 법정혈족이건 혼인 중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이건 남자아이건 여자아이건 또는 기원 미혼이건 혹은 가정 호적 내에 있건 혼인, 분가, 입양 등에 의하여 다른 호적에 있건 그 상속 순위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다만 계모자 관계와 정모소자 관계는 직계 비속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찌됐건 요거까지 얘기하면 너무 좀 복잡해지니까 요거는 이제 아무튼 읽어만 봤어요. 그러니까 이 상속 순위는 본인의 피만 섞여 있으면 다 가능하다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이 얘기는요. 본인 피만 섞여 있으면 혈통이잖아요. 혈통 이렇게요. 혈통만 있으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 존속, 그죠? 할아버지 할머니. 그 다음에 배우자. 이렇게 보시면 직계 존속은 1순위 상속인이 없는, 즉 비속이 없는 경우에 상속인이 된다. 직계 존속이 2명인 경우 첫 번째 춘소 같으면 동순위. 이건 아까 직계 비속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직계 존속에 대해서는 대습 상속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대습은 직계 비속에만 인정되지 직계 존속은 인정되지 않아요. 존속적으로는요. 그 다음에 3순위 229페이지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이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그러니까 직계 비속 아들, 딸, 뭐 손자도 없고 위에 뭐 어머니, 아버지 아무도 안 계실 때 이 피상속인 형제자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쪽으로. 형제자매는 남녀의 성별, 기혼, 미혼의 차별, 호적의 이동, 동복, 이복의 차별이 없으며 형제자매의 배우자나 직계 비속에게도 대습 상속은 인정된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순위는 피상속인의 사촌인의 관계였죠. 이런 게 있고요. 이런 뭐 4순위까지 가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대부분 1순위에서 끝나요. 1순위에서요. 2순위까지 가는 경우도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지금은. 그 다음에 양가로 본 배우자의 상속순위. 피상속인의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과 동순위로 공동 상속인이 되며 그 직계 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 존속과 동순위로 공동 상속인이 된다. 아까 다 설명드렸죠. 동그라미 2번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이나 직계 종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단독 상속인이 된다. 그죠?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 네, 동그라미 3번. 배우자가 상속을 받으려면 법률상의 배우자이므로 피상속인과 혼인신고를 마쳤어야 된다. 법률혼 관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실혼의 배우자는 상속권도 재산분할 청구권도 없다. 이게 대부분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이번 예전부터. 다만 사실상의 배우자, 즉 사실혼 관계자 있는 배우자는 특별 연고자에 대해서 기여분에 따른 재산 분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나오는데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이 배우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피상속인의 배우자. 이게 상속권이 있으려면 그 동사무소나 뭐 구청이나 이런 데 가서 혼인신고를 한 법적인 배우자만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동거하고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분에 대해서는 상속권이 전혀 없어요. 근데 다만 둘이 이제 동거를 하면서 이 여자분이 남자분을 계속 이제 보살펴 드리고, 만약 병이 있어서 보살펴 드리고, 간호하고, 치유하고, 여러 가지 이제 생활을 위해서 기여한 부분이 많이 있다, 노력을 많이 했다 라는 게 증빙이 된다면 이 여자분의 그 사실혼 관계자인 이분에 대해서는 어떤 기여분, 그러니까 그 피상속인이 재산을 일군 거에 대한 기여한 것, 공헌한 것에 대한 어떤 이제 법적으로 인정해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청구권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는 상속으로 인한 청구권은 아니에요. 상속으로 인한 청구권은 아니고 기여에 의한 청구권이고 완전 성격이 다른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사실혼의 관계에 있는 분인 경우에는 전혀 없다. 상속권도 없고 재산 분할 청구권도 없다. 이게 확고한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대습 상속인 6번. 상속인이 될 직계 비속 또는 형제 자매가 그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상속인이 될 자의 직계 비속이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계 비속이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가름하여 이 순서에 대신해서 다른 상속인들과 동순위의 공동 상속인이 된다. 이때 사망 또는 결격자에게 직계 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그죠? 대습 상속의 요건 동그라미 1번. 상속인이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되어야 한다. 상속 결격자는 좀 방금 또 나옵니다. 바로 상속 포기는 상속 개시 전에는 할 수 없으므로 대습 상속에 사유는 되지 않는다. 동그라미 1번. 대습 상속은 피대습자의 직계 비속이거나 피대습자의 직계 비속이거나 배우자여야 된다. 자, 양가로 7번 특별연고자.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어. 상속인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어. 상속인 수색 공고 기간 보통 1년입니다. 1년 이상 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특별연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그라미 2번. 특별연고자의 범위에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즉 사실혼자예요. 아까 기여한 자 있죠? 특별연고자랍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사실상의 양자. 사실상이라는 거는 지금 이 법에서 쓰는 사실상이라는 거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실혼, 혼외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사실상의 양자, 장기간 피상속인의 요양간호에 종사한 자 등 법원이 결정을 한다. 특별연고자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여기 나오죠. 동그라미 3번에 특별연고자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 채무 등의 의무는 승계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요 예를 좀 잘 기억하시면은 요 상속에 대한 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상속 결격 이렇게 다 일단 상속을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너무 이거는 후한무치하다, 너무 심하다 했을 때는 상속을 받을 자격을 박탈합니다. 박탈. 그걸 갖다가 상속 결격이라고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인에게, 그죠? 상속인에게 법정 사유, 법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특별히 재판상의 선고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법률상 당연히 상속권을 잃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래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에게 이전시키는 것이 피상속인과 상속인 간의 윤리경제적 결합관계 때문에 인정하는 것이나 이러한 결합관계를 깨트리는 비행이 있는 자에게는 상속권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이유입니다. 사유, 양가 일관 사유, 동그라미 이걸 보시면 좀 심해요. 이게 하여튼간 고의로 직계 존속, 피상속인 등등등 이런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자, 이 정도예요. 이 정도 급이 돼버리면은 상속을 받을 자격을 박탈을 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죠?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양가리건 상속 결격의 효과. 상속 결격자는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인이 될 수 없음과 동시에 수중 결격자도 되므로 유증도 받을 수 없다. 상속도 받을 수 없고 유증도 받을 수 없다. 결격의 효과는 결격자의 이 사람 한 명한테만 미치는 거예요. 한 명한테만 미치는 거에 그치므로 결격자의 직계 비속이나 배우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대접상속을 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이 사람이 만약에 결격 사유가 있으면 이 사람한테만 뭐 안 되는 거지. 만약 이 사람이 이제 사망을 뻔했으면은 당연히 이제 대속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 사람한테만 미친다는 거예요. 결격 사유는요.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231페이지 4번 상속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 지금 숫자 쓴 거 있죠? 이 상속분에 대한 겁니다. 보시면 상속분이란 공동 상속의 경우 상속인 각자가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상속 지분을 말하며 상속 지분에 따라 상속인 각자가 부담하는 상속세의 비율이 결정된다. 상속분은 피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정해지는 것을 지정상속분이라고 하고 법률에 의해서 지정되는 것을 법정상속분이라고 한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법정상속분이에요. 법정상속분. 근데 이제 이 돌아가시는 분이 이 법정상속분 말고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구두, 뭐 녹음, 뭐 공증, 유언, 유서, 이런 걸로 인해서 본인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그 의사표시가 우선이에요. 우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지정상속분이라고 하고요. 그런 게 남겨져 있지 않다. 유서나 유언이나 그런 게 남겨져 있지 않다. 라고 하면 민법상 정해진 상속 지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의사표시가 우선이고 없으면 법률에 따른다. 이렇게요. 232페이지 지정상속분. 피상속인은, 그렇죠? 이 피상속인은 유언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지정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다 가져가라, 뭐 아들이 다 가져가라, 딸이 다 가져가라, 이런 식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상속분은 법정상속분에 우선한다. 그러나 민법에서는 유류분의 보존제도를 두어 각 상속인이 최소로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을 보호하고 있다. 따라서 유류분에 관한은 지정을 할 수 없으며 만약 유류분에 관한은 지정을 하였을 때에는 침해받은 유류분 권리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새로운 용어가 나오는데 유류분. 한자가 안 나왔구나. 한자가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유류분이라는 게 뭐냐면요. 법정 상속 지분이 있잖아요. 지정 상속분이 아니라 이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상속인들한테 살아있다는 거고,
이렇게만 일단 봅시다. 이제 이 피상속인이 사망을 하면서 지정상속분, 그러니까 뭐 배우자한테 전부, 아니면 아들한테 전부, 아니면 딸한테 전부 이렇게 각각 전부를 지정할 수도 있고, 그게 없으면 이제 법정 상속 지분으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이 피상속인이 이렇게 지정을 한 거예요. 지정상속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딸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줘라 라고 하면, 자 보세요. 다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거든요. 미우랑 고우랑 다 가족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피상속인이 사망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과 그다음에 모든 권리와 의무가 다 이제 상속이 되는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그 권리와 의무를 다 예를 들어서 딸한테만 주게 된다면, 나머지 이 상속인들은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막막할 거라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나머지 상속인들에 대한 어떤 사회경제적인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서 유류분이라는 제도를 줬어요. 유류분이는 뭐냐면, 내가 원래는 아버지가 어떤 지정 상속을 하지 않았다면, 즉 그런 법정 상속이 됐다면, 그죠? 법률 지분으로 됐다면 다 이렇게 갖게 되잖아요. 1, 1.5, 그죠? 그러면은 유류분이라는 거는 이것 중에 이제 뭐 관계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최소한 2분의 1은 법적으로는 보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딸한테 100%를 줬다고 하면은 최소한 이 아들은 본인의 원래 법정 지분이 1이잖아요. 그럼 0.5, 전체의 상속 재산의 0.5, 이쪽 배우자분은 1.5니까 0.75가 되겠죠. 그거는 최소한 상속분으로 줘야지만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쪽으로 다 100%가 먼저 갔다고 하면 나머지 상속인들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이쪽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쪽이 100% 승소를 하고요. 안날로부터 1년, 상속이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청구를 하면 다 되돌려 줘야 돼요. 법적으로는요. 그게 유류분이에요. 유류분. 그래서 그 유류분의 다시 한번 지정상속분 세 번째 줄 보시면은, 유류분에 반하는 지정을 할 수 없으며, 그죠? 어차피 소송으로 인해서 뭐 아까 말씀드린 0.5, 0.75가 돌아가기 때문에 유류분에 반하는 것을 할 수 없으며, 만약 반하는 지정을 할 경우에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법정상속분, 양가리고 법정상속분.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지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상속분은 민법이 규정한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응하게 된다. 동순위 상속인인 경우, 반가로 1번 동순위 상속인 경우, 동순위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이렇게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균분으로 한다. 그죠? 동순위 다 동순위잖아요. 이게요. 다 동순위 다 균분을 한다. 다 111 하고요. 그 다음에 반가로 2번 배우자 상속분.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직계 비속 또는 직계 존속과 공동 상속하는 경우, 직계 비속 또는 직계 비속 또는 직계 존속의 상속분의 5환, 그죠? 0.5, 50%를 가산한다. 어차피 동순위예요, 그죠? 동순위로 갔다가 이렇게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거기에 50%를 또 할증해준다, 그죠?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리고 양가로 3번 대습 상속인의 상속분. 상속인이 될 직계 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직계 비속과 배우자가 사망한 자 등의 순서에 가름하여
상속인이 된다. 이를 대습 상속이라고 아까 했던 거 이제 대습 상속이라고 하며 대습 상속인의 상속분은 이 피대습 상속분의 상속분에 의한다. 그죠?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대로. 여기라도 뭐 달라지거나 더 확장이 되거나 축소되지는 않아요. 상속분이 그대로 포괄승계 됩니다. 그대로. 이때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공동 상속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분은 피대습 상속인의 상속분의 한도 내에서 법정 상속분에 의하여 정한다. 어찌됐건 요 피대습 상속인을 그대로 따라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잠깐 또 쉬었다가 또 그 다음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